최근 들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면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걱정되시나요? 이런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5년 경력을 가진 영양학 전문의 김옥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니어 여러분의 식습관을 연구하며 건강을 돕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의 숨겨진 위험과 그 해결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김치 다들 매일 드시죠? 저도 어릴 적부터 김치를 밥상에 올려놓고 밥 한 숟갈 떠먹는 그 맛이 정말 좋았어요. 김치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아난다고 믿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김치 때문에 건강을 해친 어르신들이 매년 1,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김치가 독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보관이나 섭취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 김치를 잘못 먹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여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김치를 꺼내 먹었는데 그날 밤 배가 아파서 잠을 설쳤죠.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상한 김치 때문에 식중독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김치는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 덕분에 더 건강해졌어요.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법을 알게 되면서 소화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갔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김치의 숨겨진 위험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김치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는 상한 김치예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지만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나 유해균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상한 김치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매년 1,5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나 습한 날씨에는 냉장고에서도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70세 이영숙 어르신은 냉장고에서 3개월 묵은 김치를 드시고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의료진은 김치에서 나온 세균이 장 점막을 자극해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진단했죠. 이런 사례는 보관 온도와 기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김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시나요? 혹시 냉장고에 오래된 김치가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트륨 과다예요. 김치는 짠맛이 강해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김치 100g에 나트륨이 700mg 이상 들어있다고 해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김치 200g 만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70%를 훌쩍 넘길 수 있죠.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특히 나이 들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고혈압 위험이 커져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40%가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발효예요. 김치가 너무 오래 발효되면 산미가 강해지고 유산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맛과 성분이 변해요. 과발효된 김치는 매운맛과 신맛이 강해져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과발효된 김치의 산도는 일반 김치보다 1.5배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김치를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과발효 김치를 자주 먹은 어르신의 15%가 위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했다고 해요. 과발효를 방지하려면 김치의 발효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식이에요. 김치가 맛있어서 밥 한 공기와 함께 한 접시씩 드시곤 하죠.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이 자극받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김치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적당량은 소화를 돕지만 과다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김치를 하루 200g 이상 섭취한 어르신 중 20%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과식하면 밤에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김치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잘 기억하셨죠?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김치를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이제 김치의 위험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시면 실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김치 발효 상태 점검이에요. 김치는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보관하면 과발효되거나 상할 수 있어요. 먹기 전에 꼭 냄새와 모양을 확인하세요. 곰팡이 냄새나 끈적임, 국물이 뽀글거리면 상한 신호예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치를 냉장고 영도에서 4도 사이에서 보관하며 1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면 상태를 더 주의 깊게 점검하라고 권장해요. 오래된 김치는 끓여서 찌개나 김치전으로 조리하면 유해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이나 결이 변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상한 김치를 발견하면 바로 버리고 남은 양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저염 김치 만들기예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고혈압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매실청이나 레몬즙으로 간을 보완하세요. 예를 들어 소금 1큰술을 반 큰술로 줄이고 매실청 1작은술을 추가하면 짠맛을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염 김치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은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졌고 심장 부담도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판 김치에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드셔보세요. 익숙해지면 직접 담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염 김치 만드는 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배추를 소금물에 6시간 절이고 양념에 소금을 50% 줄여 고춧가루, 마늘, 생강과 함께 섞은 뒤 2일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 중 하루에 한 번 뒤집어주면 균일하게 익어요. 세 번째는 적정량 섭취예요. 김치는 하루 50g에서 100g, 즉 작은 접시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과 매운맛으로 위장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권장량에 따르면 하루 100g 섭취 시 나트륨은 700mg으로 관리 가능하죠. 처음에는 밥 한 공기에 김치를 한 숟갈씩 덜어놓고 천천히 먹어보세요. 작은 그릇에 미리 덜어놓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식사 중 물이나 미지근한 차를 조금씩 마시며 속을 진정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는 양을 더 줄여보세요. 네 번째는 올바른 보관법이에요. 김치는 냉장고 영도에서 4도 사이에서 보관해야 신선도를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먹고 남은 김치는 숟가락으로 눌러 공기를 빼고 뚜껑을 단단히 닫으세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보관법을 지키면 김치의 유통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고 해요. 추가 팁으로 김치통을 주방 싱크대 아래에 두고 매주 한 번씩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말려 소독하면 위생이 더 좋아집니다. 통이 습기 차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5번째는 김치와 함께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김치의 매운맛과 나트륨을 중화하려면 단백질이나 섬유질 음식을 곁들이세요. 예를 들어 두부 한 무나 삶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부드럽게 되고 나트륨 배출도 촉진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김치와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장 자극이 15% 줄어들고 소화효소 분비가 원활해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김치와 두부를 한 입씩 번갈아 먹어보세요. 아침에는 요거트나 삶은 고구마를 추가하면 장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은 김치와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방법들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생활 속 작은 습관도 추가해 보세요. 첫째, 김치를 먹기 전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둘째, 김치통을 1개월에서 2개월마다 교체하거나 소독하세요. 플라스틱 통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말리면 됩니다. 셋째, 김치 국물은 한 번에 한 숟가락 이하로 제한하세요. 나트륨이 농축되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넷째, 과발효된 김치는 볶음밥이나 김치찜으로 조리해 드세요. 고춧가루와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김치 섭취 후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마셔 속을 진정시키세요.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방법들로 건강을 지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78세 김영자 어르신이에요. 김영자 어르신은 오랜 세월 김치를 즐겨 먹었지만 최근 몇 년간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압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김치를 밥 한 공기에 한 접시씩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병원에서 혈압약을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과 밥 먹는 게 소원이지만 건강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루는 김치를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나서 며칠을 고생했죠. 이대로 계속 먹다가는 더 큰일 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김영자 어르신께 저염김치 만들기와 적정량 섭취를 제안했어요.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매실청을 추가해 김치를 담그고 하루 50g만 먹으라고 권했죠. 6개월 후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염 김치를 만들어 먹으니 속이 편해졌어요. 매실청으로 간을 맞추니까 맛도 괜찮고 하루 50g만 먹으니 과식 걱정도 없어졌어요. 혈압도 내려가서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손주들과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김치 맛있다 하며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저염 김치를 담그는 날이 생기면서 가족 번딩 시간이 늘어났어요. 다음은 70세 박정수 어르신이에요. 박정수 어르신은 김치 보관 문제로 고생했어요. 저는 김치를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고 먹곤 했어요.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먹었는데 어느 날 배탈이 나서 며칠을 앓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었죠. 나이 들면서 위가 약해진 것 같아서 김치 먹는 걸 줄여야 하나 고민했어요. 저는 박정수 어르신께 발효 상태 점검과 올바른 보관법을 추천했어요. 매일 김치 상태를 확인하고 공기를 빼고 뚜껑을 닫아 보관하라고 했죠. 6개월 후 박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먹고 남은 건 공기를 빼서 보관하니 배탈 걱정이 없어졌어요. 신선한 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친구들과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걸 느낀 후로는 김치 먹는 게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동네 친구들과 함께 김치 상태를 점검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나서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75세 이영숙 어르신이에요. 이영숙 어르신은 김치 과식으로 속을 많이 챙겼어요. 저는 김치가 맛있어서 한 번에 한 접시씩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했죠. 손녀와 밥 먹는 시간이 소중한데 속이 불편해서 웃을 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위가 약해졌다고 하셔서 김치 먹는 걸 줄여야 하나 고민했어요. 저는 이영숙 어르신께 적정량 섭취와 김치와 함께 먹기 좋은 음식을 제안했어요. 하루 50g만 먹고 두부와 함께 먹으라고 권했죠. 6개월 후 이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 50g만 먹고 두부를 곁들이니 속이 편해졌어요. 소화가 잘 되고 손녀와 밥 먹는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하며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손녀와 함께 두부를 썰며 김치를 곁들이는 식사 시간이 가족 대화의 좋은 기회가 됐어요. 이 관리법들을 실천하면서 도움될 만한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김치 보관용 밀폐용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용기는 공기를 차단해 김치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주고 세균 번식도 줄여줍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열쇠예요. 여러분, 오늘 김치의 위험과 건강 비법, 도움 아이템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분에서 15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3주만 실천하시면 건강에 변화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김치 상태를 점검하고 저염 김치를 드신 분들은 소화가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주는 김치 발효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둘째 주는 저염 김치 도전을 해보세요. 셋째 주엔 적정량 섭취를 실천하며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건강 효과로 이어집니다. 꾸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매일 아침 김치를 꺼내며 오늘 상태는 괜찮을까?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가족과 함께 김치 상태를 점검하며 대화해보는 것도 좋고 손주들에게도 이런 습관을 알려주면 더욱 의미가 깊어질 거예요. 꾸준함이 왜 중요할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몸이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죠. 김치 발효 상태 점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면 상한 김치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저염 김치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나트륨 배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하루 50g만 먹는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위장 부담이 줄어들고 소화가 한결 편해지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아침 김치통을 열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먹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3주만 지나면 이 시간이 즐거운 루틴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김치는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50g에서 100g, 작은 접시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상한 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곰팡이 냄새나 끈적임이 있으면 버리세요. 저염 김치는 어떻게 담가요? 소금을 줄이고 매실청이나 레몬즙을 활용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김치 발효 점검, 저염 김치 도전,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면 실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함께 건강한 김치를 즐겨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먼저 김치의 위험을 되짚어 볼까요? 김치가 위험한 이유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한 김치로 곰팡이나 리스테리아균이 생겨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에서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과다예요. 김치 100g에 나트륨 700mg 이상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70%를 넘길 수 있어요. 이는 고혈압과 심장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과발효예요. 과발효된 김치는 산미와 매운맛이 강해져 위를 자극해 위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과식이에요. 김치에 캡사이신이 과다 섭취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방법을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김치 발효 상태 점검이에요. 냄새와 모양을 매일 확인하고 상한 김치는 끓여서 조리하세요. 둘째, 저염 김치 만들기예요.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매실청이나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정량 섭취예요. 하루 50g에서 100g을 작은 접시에 덜어 천천히 드세요. 넷째, 올바른 보관법이에요. 냉장고 영도에서 4도 정도의 공기를 빼고 보관하며 1개월에서 2개월마다 통을 소독하세요. 다섯째, 김치와 함께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두부나 달걀을 곁들이면 소화가 부드럽고 나트륨 배출이 좋아집니다. 추가로 생활 속 작은 습관도 다시 짚어볼게요. 김치를 먹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김치통을 1개월에서 2개월마다 소독하세요. 김치 국물은 1숟가락 이하로 제한하고 과발효된 김치는 볶음밥이나 찌개로 활용하세요. 식사 후 보리차를 마시면 위를 진정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3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소화가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건강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어요. 김치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김치를 드시면 소화가 편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걱정도 줄어들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김치 식습관을 위한 추가 팁을 드릴게요. 김치를 담글 때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발효 중 온도를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지하면 균형 잡힌 맛이 살아요. 김치를 먹을 때는 아침이나 점심에 주로 드셔서 밤에 위 부담을 줄이세요. 가족과 함께 김치 상태를 점검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습관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시면 3주 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지혜로운 어르신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보를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소화 개선 비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염 김치로 혈압이 안정됐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